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탁구 용품에 대한 이야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알면 알수록 어려워요. 아, 그래요? 근데 좀 이제 대표님하고 이제 그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한 10편 정도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끝까지 가다 보면 TT 플레이가 또 하나 탁구 라켓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만큼 하나하나씩 의구심이 조금씩 풀리기도 하고 또 재밌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하나 생각이 나는데, 목재의 특성을 알면 라켓을 만드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긴 해요. 근데 이제 똑같은 목재를 만들었다고 해서 동일한 라켓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그거야 그렇겠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목재를 붙이는 접착 과정. 그것도 또 달라요? 접착 과정이, 접착제를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제 넥시는 7세대로 넘어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언제 기회가 되면 넥시의 6세대를 다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넥시의 7세대로 오면서 저는 그동안에 15년 동안 작업해 오면서 여러 가지 라켓을 만들면서 썼던 접착 방법, 그걸 집대성을 해서 이번에는 압축 접착을 해요. 안 만들래, 안 만들. 제가 안 만들게요, 안 만들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대충 그냥 본드를 붙이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무만 잘 알면 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아까까지만 해도 제가 구성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좀 답답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은 넥시 라켓에서 사람들이 그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 라켓, 그 나무 성질, 나무를 뭘 썼느냐, 그 두께가 뭐냐. 근데 제가 그걸 공개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첫 번째가 지금 그게 걸리는 것이, 넥시 라켓을 잘 보면 7겹인데 5겹 같은 라켓, 5겹인데 7겹 같은 라켓, 뭐 카본인데 목재 같은 라켓,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소재와 두께를 얘기하는 순간에 선입견을 가지고 넥시 라켓을 대할까 봐서 그게 좀 걱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타사가 하지 않은 걸 하다 보니까, 타사가 만들어 놓은 라켓과 비슷하지만 좀 다른 무엇을 항상 가미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진짜 최적화를 또 그렇죠. 발견할 수 있고. 그게 제일 이제 중요한 거죠. 라켓을 만들 때는 최적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그런 선입견을 좀 배제하고 싶고, 뭐 굳이 기업 비밀 영역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이제 구성만 보고 라켓을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그런 거고, 이제 이 접착 방법에 대해서는 또 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하고, 오늘은 우선 이제 표층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중심층을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중심층하고 이제 예를 들면 5겹이라고 그러면 그 사이에 그 중심층의 바깥을 덮는 목재가 있고, 그 다음에 표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표층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게요. 그러니까 표층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시청자분들 제가 아는 방법이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러버를 붙이는 면이겠죠. 그러니까 나무의 맨 끝부분, 그러니까 러버하고 바로 만나는 부분. 이제 이 러버를 붙이는 면에 들어가는 나무들이 이제 세 개 회사를 아까 제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티바와 스티가와 그 다음에 이제 다마스사, 버터플라이사, 이 세 개 회사를 가지고서 이제 한번 이해를 도와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아유스 나무를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아유스 나무는 가공성이 좋고 옹이가 없고, 그리고 다양한 두께로 자를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티가에서 5겹 합판으로 표준적으로 달려갈 때 티바는 아유스 목재를 써가지고 이름이 생각나요. S6, 뭐 TL, 뭐 그러니까 그 S6이라는 거 T4라는 말은 뭐 4겹, 6겹 이런 뜻인가요? 그 당시에 티바에서 되게 다양한 라켓들을 만들었었는데, 6겹 라켓도 있었고 4겹 라켓도 있었고 5겹도 물론 있었고. 근데 보시는 분들이 뭐 4겹, 6겹 뭐가 틀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 전 시간인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통은 다 홀수로 만드는데, 티바는 짝수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었겠죠. 티바는 스티가와 다른 것들을. 그래서 이제 목재를 다양하게 실험을 한 거예요, 티바에서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유스 목재에 많이 기댔어요, 티바는. 근데 실제로 이 아유스 목재가 굉장히 재미있는 목재예요. 그 스티가의 아주 대표적인 클리퍼 CR이라는 라켓이 있잖아요. 클리퍼 C죠. 클리퍼 CR이 이제 바깥쪽은 아니지만은 그 안쪽이 다 아유스예요. 아유스를 이렇게 쓰고, 근데 이제 그 안에 중심층에 보면 이렇게 그 빨간색으로 물들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대표님 말씀 끝나면 그 라켓 가운데 빨간색이 있잖아요. 그 얘기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같은 아유스인데 물들인 거예요. 목재를 물을 들이면 그 목재 안에 그 염료가 들어가잖아요. 염료가 들어간 다음에 또 말리잖아요, 한번. 그러면은 그 안에 염료 가루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목재 성질이 좀 변해요. 좀 더 딱딱해져. 그러니까 그게 단순하게
그 인위적으로 수분을 가미를 해서 또 염료를 그 가미를 그냥 그게 멋으로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네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을 들인 나무는 물을 들인 나무의 특성이 있는데 약간은 인공적인 느낌이 나요. 아, 그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그 색깔을 내는 게 뭐 디자인에 대한 요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성능에 대한 요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성능이 우선적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클리퍼 CR이 그 iOS를 여러 개 썼는데 iOS만 계속 쓰면요, 뭐라고 하죠? 굉장히 울림이 강하고요, 소리도 굉장히 크게 나고요, 손이 저릿저릿해요. iOS만 쓰면. 그런데 물들인 나무를 넣음으로써 그 울림이 절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클리퍼 CR은 굉장히 울림이 묵직하죠. 아, 그러니까 그게 공기층을 약간 어떻게 보면 공기층일지 수분층일지 아니면 그 염료의 어떤 그런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 사운드를 좀 흡수한다라는 내용이 좀 있는 거네요. 그거보다도 제 생각에는 그 전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지금 5번째 시간인데도 6번째 시간인데도 때려 맞히는 것도 안 되네. 목재 조직에 그 염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염료는 쉽게 말하면 고체란 말이에요. 고체. 이게 액체지만 마르면 고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재 사이에 고체가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루가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게가 조금 더 나가면서 단단한 느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틈을 메꾸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빠를 거예요. 그래서 그 클리퍼 CR이 굉장히 정말 엄청난 라켓이에요. 우리나라 웬만한 선수들이 다 썼어요. 그리고 그렇죠. 중국 선수들은 거의 막 클리퍼 CR. 한동안에 그런 흐름이 있었죠. 그런 흐름. 그러니까 붐. 그 왕리친 선수가 썼잖아요. 클리퍼 CR. 왕리친 선수 정말 제가 존경하는 선수인데 그러니까 멋있어요. 탁구 뭐 인성은 모르겠고 탁구가 너무 멋있어. 왕리친 선수. 제가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요. 좀 알려주세요. 왕리친 선수는요.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공부를 조금 했었을 때 세계 랭킹 1위를 6년 동안 단 6개월만 빼고 다 했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세계 랭킹 1위를 6년 동안에 6개월만 빼고 1위를 계속 하고 있었던 선수였어요. 그 6개월 중에 그 티모볼 선수하고 삼선호프 선수가 잠깐 했던 거 빼고 왕리치 선수는 6년 동안. 근데 제가 또 좀 더 이제 제가 신났는데 그러면 그거보다 더 오래 한 선수가 있는 건 아세요? 발트너? 아니요. 장이닝. 장이닝이? 여자 선수. 여자 선수 장이닝은 그냥 올라와서 은퇴할 때까지 그냥 1위였어요. 야, 그렇군요. 장인이는 그냥 독보적이었고 그러니까 남자 선수에서는 왕리친이 거의 최고고 그렇군요. 여자 선수에서는 장인이 세계 랭킹 1위를 가장 오래 했던 선수로. 저는 아무튼 왕리친이 제 탁구의 롤모델이었는데 따라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너무 멋있어요. 그 선수는 아무튼 너무 멋있어요. 근데 왕리친 선수가 아무튼 클리퍼 CR을 굉장히 좋아했고, 제 기억으로는 왕리친 선수의 그 시대의 그 중국 선수들이 스티가 라켓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거 외에도 오펜시브 클래식. 지금 저 되게 오래간만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저희가 선수 생활 할 때 쓰던 라켓들이에요. 맞아요. 오펜시브 클래식하고 그 클리퍼 CR이 클리퍼는 여러 가지 있어요. CR도 있고 그냥 WRB도 있는데 어쨌든 클리퍼하고 오펜시브 클래식의 라켓이 한동안 전 세계 라켓 시장을 휩쓸었죠. 스웨덴에서는 이제 스웨덴 스티가사에서는 요 소재 말고 림바 소재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 림바 소재는 특성이 감각적으로 말하면 iOS는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iOS는 공을 한 점으로 받고 한 점으로 밀어낸다. iOS는. 일단 이해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으로 받는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어요. iOS는 판 전체적으로 공을 받지 않고 점으로 받는다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근데 림바는 그거와 반대로 판 전체로 공을 쌓는다는 느낌이 강해요. 쳐보면 공을 감싸 안고 푹 감았다가 푹 내보낸 느낌. 림바는 보시면 지금 그림에도 보시면 결이 있잖아요. 세로 결. 그러니까 세로 결에 따라서 라켓 전체 면이 반응을 해요. 근데 iOS는 결이 없어. 목재가. 그래서 따로 놀아요. 전체로 반응하지 않고 그 지점에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근데 iOS도 깊이 들어간 느낌이 들고 림바도 깊이 들어간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표층 소재로 봤을 때 이 코토란 소재는 푹 안아주는 느낌은 없어요. 깊이 들어가는 느낌은 없어요. 특히 이 나무의 문제는 이 코토가 사실 그 무릇나무를 알고 계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전혀 무르잖아요. 단단한 소재예요. 하드우드의 대표적인 소재예요. 그런데 이 코토를 얇게 켜서 하드우드적인 성향을 좀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공 공법에 의해서 가공을 얇게 한 거예요. 가공에 의해서 나무의 성질이 좀 반감됐다. 그렇죠. 만약에 코토 성분을 뭐 히노키처럼 한 1mm 썼다 그러면은 되게 먹먹하고 단단하면서 먹먹한 느낌이 확 날 거예요. 근데 이제 코토는 얇게 점여가지고 가공을 해서 그 성질을 완화시킨 거고, 굉장히 뉴트럴한 성격, 그러니까 중립적인 성격, 뭐 깊이 않는다거나 아니면 뭐 반발한다 이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이 버터플라이 회사에서 왜 코토를 가지고 팀오브 스피릿을 만들며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잠깐 언급을 했지만 내구성을 중요시하고 또 기후적으로 큰 이 사계절이 다 한꺼번에 그달에 작용하는 일본적인 특성 속에서 코토만큼 안전한 목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림바에 비해서 코토가 상대적으로 이 러버를 띄었을 때 일어나는 것도 확률적으로 좀 적겠네요. 그렇죠. 림바가 훨씬 더 잘 일어나죠. 림바가 훨씬 더 잘 일어나겠네요. 잘 일어나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 표층 가공, 지금의 그 다이아몬드 터치라고 하는 아주 미세하게 갈아내서 매끄럽게 하는 기술이 없었을 당시에는 림바닥에서 잘 일어나죠. 네, 잘 일어나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화학성 풀을 쓸 때는 자주 띄니까 그게 본드가 이게 확실하게 굳어지기 전에 띄다 보니까 잘 떨어지는데 요즘에 이제 수성풀, 화학성이 없는 풀들을 썼을 때는 좀 사람들이 한번 칠하면 좀 오래 그냥 붙여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반 특히 동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게 묵었다가 띄어지면 원래 잘 안 떨어지잖아요. 모든 본드라는 성질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림바는 띄었을 때 나무의 내구성이 좀 떨어진다. 상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은 내구성을 중요시하는 나라예요. 실용적인 가치를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티가가 미국에서는 인기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왜냐면은 약하니까, 내구성이 약하니까. 그쵸. 그런데 경기력을 중요시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탁구를 취미로 치는 것보다는 목숨 걸고 치는 나라, 중국, 한국 이런 데들은 내구성이 떨어지더라도 이기는 게 중요하지. 그쵸. 한 점이라도 더 내려면은 약하더라도 림바로 이게 잘 걸리는 라켓. 그러니까 한국에서나 중국에서는 이 스티가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경기력이 있어서 좋으니까. 근데 이제 뒤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겠지만은 거기에는 중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글루잉의 차이, 접착 방법의 차이가 숨겨 있어요. 그러니까 접착 방법도,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스티가는 공법, 그러니까 가공이나 공법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회사네요. 그렇죠. 접착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스티가적인 특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 표면층만 갖고 얘기할 수가 없고. 아무튼 이제 제가 여기 넥시 라켓들을 보여드렸는데, 넥시 같은 경우는 이런 회사들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가지 소재를 다 써봤죠. 아마 표면 소재 같은 경우는 넥시가 가장 세계에서 많은 걸 써봤을 거예요. 다른 데서 전혀 써보지 않은 아주 특이한 소재들을 많이 써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해봤고, 그래도 기본적인 베이스는 표층 소재로서 기본적인 베이스는 히노키, 여기는 넣지 않았지만 히노키, 그 다음에 아이오스, 코토, 림바, 이 4개의 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코토와 비슷한 연장선상에 있는 게 화이트 애쉬. 처음 들어보는 건데요. 화이트 애쉬는 지금 넥시에서는 리썸이라는 라켓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니타쿠에서 바이올린 라켓이 화이트 애쉬예요. 그래요? 네. 써보셨어요? 근데 그게 화이트 애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소재들, 뭐 에보니 소재 같은 거, 에보니, 그니까는 에벤홀츠, 스티가 에벤홀츠, 그 다음에 로즈우드, 메이플우드 이런 거에 들어가 있는 하드우드 시리즈들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표층 소재는 거의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중심층과 표층 소재를 얘기했는데, 이걸 어떻게 배열해서 5겹, 7겹 또는 뭐 카본 라켓을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편에서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 지금 영상에 보시면 물음표 떴어요. 이걸 어떻게 조합을 해서 라켓을 5겹을 만들고 7겹을 만드는지. 근데 이게 공격적인 언어들이 많아서 또 저는 또 선수시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대표님이 설명하시는 저의 내용에 제가 모르는 영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머리가 더 복잡하긴 한데 저걸 한글로 써올 거예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 만들면서 영어로 썼던 게 있어요. 글로벌한 방송으로 또 하셔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 것보다 제가 모른다고 해서 남들이 다 모르는 건 아니니까 저도 제가 갖고 있는 능력치만큼 또 받아들이면서 이해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아무튼 뭐 질문을 많이 주실수록 제가 더 아니야. 저 질문 자꾸 많이 하면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 너무 여기서 탄로가 많이 나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저도 사실상 궁금한 걸 좀 못 찾는 성격이라서 다 물어보십시오. 물어볼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물어보면서 또 시청자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으로 또 제가 갖고 있는 지식 수준에 있어서 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점 감안해서
공격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6편째 찍고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6편째. 많이 찍었네요. 앞으로 10편까지 또 상황에 따라서 또 더 많이 갈 수도 있는데 꾸준히 따라오시면 좀 더 좋은 정보 또 라켓에 대한 많은 상식을 받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뭐라고 하셨죠? 어떤 거? 5겹, 7겹 라켓의 구성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어떻게 만든다?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인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